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7번 전차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카드의 이미지가 역사적 그 인물을 그려놓은 이미지는 아닌데 전차 카드를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아버지도 정복자, 엄청 큰 국가의 어떤 황제고, 과외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태어났을 때 남부러울 게 없는 재산과 가정에 선생님까지 뛰어난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사실 공부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뭔가를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산다든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사고는 우리랑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통신 장비가 발달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전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도보로 뛰어와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보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1교시 끝나니까 저기 멀리서 전령이 뛰어옵니다. 아버지의 승전보 소식을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되게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또 수업 시간이 끝나니까 또 승전보를 가지고 또 다른 전령이 뛰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멋있다, 존경스럽다,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좀 달랐습니다. 옆에 친구가 너희 아버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좀 불안하다. 왜 불안하니? 친구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저렇게 정복을 하다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커서 정복할 땅이 없어질까봐 불안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랑은 조금 사고가 그렇죠? 남다르죠? 즉 전차는 인간의 욕망,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잘 표현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를 생각해 보시면 우회전, 좌회전, 유턴, 뒤로 가기 다 힘들죠. 앞만 보고 막 달려가고 뒤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맹렬히 돌진한다는 건 내가 앞에 취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 앞만 보고 맹렬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어떤 추진력이나 힘을 가진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배학적으로 숫자 7은 4와 3이 만나 함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소 기호로도 이렇게 씁니다. 4라는 거는 황제 카드에서 배웠지만 이게 이미 물질적인 어떤 안정이나 질서를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이미 충분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최초의 완성, 다른 말로 미완성, 즉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구하게 되는,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게 되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7이나 어떤 전차 카드를 욕망의 카드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흔히 비슷한 카드로 악마 카드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구속되고 집착하게 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원하게 되고 더 가지게 싶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더 커지고 싶고 더 원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류의 욕망이고 약간 어떤 사회적인 야망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나의 것을 뭔가 탈취하고 싶고 얻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교로 보더라도 그쵸? 뭔가 내가 충분히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전차카드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잘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바보카드, 아마도 내담자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라는 게 회사 직장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소 좀 막연한 느낌이죠. 그래서 우선 당장 열심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열심히만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상 프레젠테이션 발표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의 분위기나 막상 그날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나 조건들이 우리 내담자에게 좀 많은 부분 기회적인 측면으로 운이 또 작용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임기응변 같은 게 좀 뛰어나신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상대적인 욕구입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와 같은 것은 상대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욕구는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끝까지 따라가 봐도 영원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겁니다. 추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햇볕이 뜨거울 때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소위 값비싼 명품 옷을 입는 사람들 중에는 옷이 망가질까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옷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옷의 종이 되는 겁니다. 거주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평수가 점점 커지고 가구나 귀중품들이 자꾸 늘어나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게 됩니다. 집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격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듯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옷이며 음식이며 집이며 세상 모든 물건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타로카드와 함께 행복한 아날로그 하세요. 고맙습니다.